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6월 10일 CAT 2급 자격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C 자격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를 클릭을 하면은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종목 전체를 클릭을 해서 CAD 실무능력 평가 검색 CAT 2급 정기시험 23년 6월 10일 기출문제 답안 클릭, 그리고 이 항목을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축을 풀어서 문제를 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제를 미리 열어놨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압축 파일에 우클릭, 압축 풀기를 클릭을 해서 압축을 풀고 나면 그 안에 1교시, 2교시 폴더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걸 연습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1교시 문제로 설명을 드릴 거고, 1교시 폴더 안에 가보면은 메인 문제, 그리고 배치 탭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정답, 모범 답안, 프론트, 라이트, 탑 각각에 나눠져 있는 모범 답안들로 이제 파일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문제를 PDF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놓고, 그리고 CAD를 실행해서 이제 연습을 해나가시면 되고 CAD를 실행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제도를 하기 전에 하셔야 될 작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장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저장. 그리고 두 번째, 도면층 설정.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면층 설정, 문자 설정, 옆에 적는 영어는 단축키입니다. 문자 설정은 ST, 그리고 치수 설정, 객체 스냅 설정, CAD 환경 설정. 이렇게 진행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기본적인 제도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은 뭐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하시면 되고, 도면층 설정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키를 확인하시고 LA 엔터.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새 도면층, 외형선, 엔터, 숨은선. 이 새 도면층 만들기를 클릭하셔도 되지만, 도면층을 추가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도면층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니까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형선, 숨은선, 중심선. 엔터, 가상선, 치수, 문자, 뷰포트. 이렇게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신 다음에 외형선의 색상은 초록색, 숨은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으로 그냥 놔두시고, 가상선은 선홍색, 치수는 빨간색, 색깔이 지정이 안 됐네요. 선홍색, 문자도 흰색으로 그냥 놔두시고, 뷰포트는 하늘색, 그리고 선 종류는 숨은선과 중심선과 가상선만 바꾸시면 됩니다. 숨은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로드 불러오겠다. 센터, 휠을 돌려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히든, 휠을 돌려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팬텀. 그러면 센터, 히든, 팬텀
선 종류 3개가 선택이 될 건데 확인. 그래서 지금 선택한 도면층은 숨은선이기 때문에 히든 확인. 중심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센터 확인. 가상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팬텀 확인.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도면층은 외형선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클릭을 하고 현재로 설정, 단추를 클릭을 해서 메인 도면층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도면층 대화 상자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메뉴에 도면층 그룹에 외형선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목록에 나타날 거고, 이 목록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머지 도면층들도 주르륵 나와야 작업이 제대로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 설정 ST 한영키를 확인하시고 ST 엔터를 하시면 문자 스타일 대화 상자가 뜰 건데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굴림, 그리고 적용, 닫기. 치수 설정은 D 엔터를 하시면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가 뜰 건데 수정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기호 및 화살표 탭에서 중심 표식 없음, 문자 탭에 문자 색상을 노란색, 치수의 문자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맞춤 탭에서 문제의 축척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축척의 값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2분의 1이니까 2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문제의 축척이 3분의 1이면 3, 4분의 1이면 4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닫기. 객체 스냅 설정 OS. 자, OS 엔터를 하신 다음에 제도 설정 대화 상자의 객체 스냅에서 끝, 중심, 4분 교차 연장. 이게 저는 오토캐드 한글 2014 버전인데 버전에 따라서 약간 메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점을 꼭 끄고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점을 켜고 작업을 했을 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점, 중심점, 4분점, 교차점, 연장선 이렇게 5가지의 설정만 활성화를 시켜 놓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CAD 환경 설정은 이제 시험을 진행하고 나서 여러가지 내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 유튜브 다른 영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될 설정 중에 하나인 저장, 옵션, OP 엔터, 옵션에서 열기 및 저장 탭에 자동 저장이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5분 간격으로 저장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장을 하고 나서 내가 따로 저장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5분에 한 번씩 저장이 돼서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5분 정도의 작업만 해주면 바로 이렇게 복구가 되는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했다면, 자, 도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업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투상이란 건 이제 2D 도면을 보고 입체 형상으로 완성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거꾸로 3D 형상을 보고 2D로 어떻게 펼쳐야 될지를 그려보는, 미리 이제 예상해 보는 게 투상입니다. 일단 평면도 149라는 치수 너비가 있고, 정면도에 100이라는 높이에 관련된 치수, 그리고 우측면도에 전체 치수는 아니지만 36, 30, 31 합하면 97이라는 치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너비, 폭,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외곽을 잡아서 작성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면도에는 치수가 4개밖에 없고 안쪽에 선들은 먼저 그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우측면도도 마찬가지로 치수가 바깥쪽에 6개의 치수가 있는데 안쪽에 내부에는 또 직접적으로 그릴 수 있는 치수들이 좀 없고, 그래서 정면도가 일단 먼저 그려져야 됩니다. 정면도가 먼저 그려져야 되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작업이 되겠지만, 정면도를 일단 먼저 대부분 완성을 한 다음에 우측면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평면도를 작업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야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사각형 REC 렉탱글로 일단 적당한 빈 공간을 찍은 다음에 치수 D 엔터를 하거나 D를 클릭을 하고, 길이가 얼마냐 149, 높이는 102.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9에 102인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다른 문제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면도와 평면도의 너비가 같고, 그 다음에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높이가 같고, 그리고 이제 45도선이 기준이 돼서 우측면도의 폭과 평면도의 이 폭이 같습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일각선을 그려 나갈 겁니다. 자, 간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 한 100 정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00. 그래서 REC 이 끝점을 찍고 D 엔터. 일단 길이는 얼마냐 36, 30, 31을 합한 97, 그리고 높이는 똑같이 102. 그래서 클릭. 그리고 여기 간격은 100은 너무 머니까 60 정도만 띄워서 여기다 그릴까? 자, REC 이 끝점을 찍고 D 엔터 149 그리고 97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정면, 우측면도, 평면도의 일각선이 그려집니다. 라인으로 끝점에서 선 하나, 끝점에서 선 하나, 교차점에서 각도 45도짜리 선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여유있게 선을 그려주시면 기본적인 이제 아웃라인, 일각선 작업이 완료가 되고, 사각형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그룹화가 되기 때문에 분해 명령 X, 엑스플로드, X 엔터, 사각형 3개를 다 선택해서 엔터를 하시면 그룹화가 풀리면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정면도부터 일단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84, 37도, 오프셋으로 84, 라인으로 이 끝에서 각도 마이너스 37.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이 사선 86도, 48이죠. 오프셋으로 48만큼 띄워서 라인으로 각도 86도 트림으로 정리. 그리고 이제 25만큼 띄워서 23도, 오프셋으로 25만큼 띄운 다음에 23도라는 것은 이 끝점에서 수직에서 23도만큼 기울어진 거니까 90에서 23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67도가 되겠죠. 각도 67도. 그래서 선을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반에 그리는 각도가 주어지는 선은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 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부분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관련된 포인트를 따는 모든 부분들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수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는 선들은 특히나 더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C30이라는 이 치수는 챔퍼, 못따기 치수죠. 모서리가 그리고 남겨지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CHA 엔터, 챔퍼, 값이 30이니까 거리 D 엔터를 하거나 D를 클릭을 하고, 첫 번째 거리값이 얼마냐, 30 엔터. 두 번째 거리값은 자동으로 첫 번째 값과 동일하게 설정이 되죠. 그냥 엔터. 그리고 나서 자, 옵션 중에 자르기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자르기를 클릭해서 자르기로 되어 있는 옵션을 자르지 않기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자르지 않기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 아마 자르기를 클릭하면 자르기로 되어 있을 건데, 자르지 않기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과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못따기가 됩니다. 모서리가 남겨지면서. 치수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끝점과 끝점을 찍어서 30, 30이 나온다면 제대로 못따기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지름 17짜리 원에 대한 위치값도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59만큼 띄우고, 그리고 48에 22를 더하면 70이죠. 예, 오프셋으로 70만큼 띄워서 연장하고, 그래서 그 끝점에 교차점에 반지름 17짜리 원을 그리고, 연장 명령 이스텐드로 저는 지금 이제 연장을 시켜서 원을 제외한 바깥쪽에 이 선들을 정리하시고, 원의 내부에 들어가는 이 선 두 개의 선은 중심선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 두 개를 선택하고 도면층에서 중심선을 클릭을 해서 선 종류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선이 지금 이 정면도에 보여지는 중심선은 1.3선으로 이렇게 좀 띄워지는 부분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실선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LTS라고 선 축척을 지정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모형 탭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배치 1탭에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 모양이 문제 도면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니까 모형 탭에서는 선 축척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은 다 그렸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치수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평면도나 우측면도의 치수를 확인을 해서 이제 투상을 해서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면도를 이제 그릴 건데 27에 79 오프셋으로 27, 79.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고 트림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이 완성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36, 30, 47 오프셋으로 36, 30, 47.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우측면도에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도 다 그렸는데, 이제 이 CAT급 시험 자체가 치수가 있는 부분을 그려서 거기에서 포인트를 따서 치수가 없는 부분을 그리는 그런 유형의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렸기 때문에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가는 선이 하나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선이 바로 어디냐? 이 선, 숨은 선으로 표현되는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이 선을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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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이 수문선, 여기 포인트가 있죠.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선은 완전히 관통하는 선이죠.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사실 투상이 되면은 좋긴 한데, 네, 투상이 드는 게 이제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들을 일단, 그래서 이 선들은 지금 수문선이니까 도면층에서 수문선을 선택해서 선 종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우측면도에서 포인트를 땄으니까 정면도에서도 포인트를 딸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가는 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선이 바로 이 선이 됩니다. 이 선. 트림으로 정리. 그리고 투상을 좀 해본다면 이 원에 의해서 정면도에 반지름 17짜리 원이 구멍이 뻥 뚫렸는데, 이 원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따서 평면도에 이렇게 수문선으로 구멍 부분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도 이 원에서 나가는 여기, 그리고 여기서 가는 요 선들, 이렇게 이제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그 전에 우선은 우측면도와 평면도, 우측면도에 지금 칠 수 있는 부분을 다 그렸고, 약간 지금 정면도 우측면도를 그렸는데, 평면도에도 지금 치수가 이렇게 주어지죠. 57, 26, 57.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선들을 그려놓고 방금 전에 말한 그 원 부분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57 오프셋으로 57만큼 띄운 다음에 이 선은 투상이 안 되더라도 순서대로 갔을 때 여기서 포인트를 따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그려질 거고, 트림으로 정리. 이 부분. 자, 여기 57. 이 57이라는 사실 이 사각형은, 이 부분은 이 못따기 부분, C3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못따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수문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즉, 이렇게 서로 직사각형을 이루면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즉, 이 부분이 이 부분이자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오프셋으로 57만큼 띄운 다음에 이 끝점에서 이렇게 선 하나를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렸기 때문에 라인으로 이렇게 45도를 거쳐서 선을 틀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극좌표를 쓰는데 직교를 사실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교 틀어지지 않지만 교차점이 안 뜨는 불편함. 이 극좌표는 틀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교차점이 뜨는 편리함.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 이제 좀 달라지겠죠. 하여튼 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선은 절대로. 자, 라인으로 여기 4분점에서 끝점에서 이렇게 이 부분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선은 이 수문선이죠. 매치 프롭 MA 엔터 특성 복사로 수문선을 이 선 두 개에다 적용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26 이 26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자, 투상을 해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26 이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은 정면도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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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자 우측면도에서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하고 동일하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일치가 되고 이 끝이 여기, 이 끝이 여기, 그 다음에 이 끝이 당연히 이 끝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네, 간단한 투상으로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오프셋으로 일단 26만큼 치수가 주어진 부분을 그린 다음에 라인으로 여기서 끝점에서 선 하나, 이 끝점에서 선 하나 틀어지지 않게,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안쪽에 있는 선 두 개가 어떤 거냐? 바로 여기죠. 이 끝점에서 선 하나, 그리고 이 끝점에서 선 하나. 트림으로 마찬가지 정리 이렇게. 이 부분 선 종류가 바뀌죠. 특히나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는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선을 끊어서 선 종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프로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완성이 됐고, 자, 이 끝점에서 선을 포인트를 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렸는데 여기 이 선은 어디냐?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마찬가지 수정의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선 클릭, 그리고 끊을 지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 종류를 바꿔줍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좀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에 지금 숨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우측면도에서 그렸던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각형 이 부분인데, 이 사각형 부분이 바로 평면도에서는 이 부분이자 정면도에서는 어느 부분이냐? 바로 이 선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입니다. 약간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투상을 했을 때. 그래서 일단 이 끝점에서 선 끝까지 가세요. 그냥. 그리고 이 끝점에서 선 또 끝까지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나서 어디서 이 관련된 부분이 이제 여기 지금 동일한 선상이죠. 요렇게 동일 선상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선이 어디냐? 육안으로 봐도 여기밖에 딸 데가 없죠. 뭐 투상을 하면 좋겠지만 투상이 안 되더라도 순서대로 갔을 때 여기밖에 뭐 포인트가 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선 종류 지정해주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원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원으로 레이를 써볼까요? RAY 단방향 무한선으로 원에서 RAY 4분점에서 수직 그리고 수평 그리고 나서 이 원에
해당되는 구멍이 평면도에 표현되는 거는 트림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아래 위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예, 중심선까지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숨은 선, 구멍, 그리고 중심선, 구멍에 대한 중심선. 마찬가지 여기도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가운데는 여기는 왜 없애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없애고 숨은 선, 숨은 선, 원에서 나오는 선, 구멍, 그리고 중심선. 이렇게 표현해주면 네. 자, 그런데 이 안쪽에 선이, 숨은 선이 두 개가 더 있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부분. 여기서 가는 선 하나, 그리고 여기서 가는 선 하나. 그래서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하고 정리해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구나. 네.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정면도에 지금 수직으로 떨어지는 선 하나가 있는데 평면도에 치수가 주어져 있는 57에서 나오는 선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고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다 된 것 같은데?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랜슨이란 명령을 통해서 감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중심선이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len 랜슨 증분 de 엔터 거리값은 한 4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늘려야 될 부분에 중심선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선이 증가가 되죠. 이 부분도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치수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을 치수로 바꾼 다음에 선형 치수부터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는 57 한번 치수를 삽입하면 동일한 유형의 치수는 그냥 스페이스바나 엔터만 눌러서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치수를 넣으면서 이제 확인도 되죠. 약간 여기가 좁아 보이네요. 무브로 수직으로 극좌표를 띄워서 약간만 좀 공간을 더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선형 84 59 중심선의 끝점과 이 끝점을 찍어서 59 그리고 48 치수는 문제 도면과 비슷한 위치에 놓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다르게만 주지 않는다면 치수의 위치는 감점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뺀다던가 이렇게 뺀다던가 이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적당히. 자, 우측면도 79 그리고 47 27 치수를 넣으면서 이제 내가 작업한 그 개체들의 값이 제대로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검도도 되겠죠. 자, 31 일반적인 선형 치수는 다 삽입이 됐고 이제 각도 23도
선과 선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7도, 86도. 네. 그리고 반지름 17. 자, 그런데 반지름 치수를 넣었을 때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는 경우에는 D 엔터, 재지정. 수정과 재지정의 차이점은 수정은 모든 치수를 다 바꾸는 거고 재지정은 내가 선택한 일부 치수만 스타일을 바꾸겠다. 그래서 문자 탭에 ISO 표준이 꺾입니다. 꺾였죠? 미리 보기에 확인, 닫기. 그리고 나서 주석 패널에 치수 그룹의 업데이트 메뉴를 클릭해서 꺾고자 하는 반지름 17 치수를 클릭하시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꺾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챔퍼 치수를 넣을 건데 챔퍼 치수를 넣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조금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LEAD, 리드, 지시선 명령으로 치수를 넣는 방법입니다. 리드. 그래서 자, LEAD 엔터를 하고 그냥은 중간점이 안 뜨니까 컨트롤 우클릭 중간점 M 엔터를 하셔도 좋습니다. 중간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리고 나서 엔터.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어떤 값을 입력을 할 거냐? C30 대문자 C30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엔터 하시면 이렇게 챔퍼 치수가 삽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치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다여 오버킬도 해볼까요? OVER 중복된 객체가 있다면 16점이 감점이 되니까 오버킬 명령을 사용해서 전체 객체를 다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엔터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0개의 중첩 객체가 저는 삭제가 되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동일한 도면층에서 예를 들면 외형선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선이 하나가 더 있는 상태가 돼 있죠. 하지만 이거를 육안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죠. 지금 그렸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럴 때 오버키를 사용을 하시면은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한 개의 중첩 객체가 삭제되었다고 메시지가 뜨면서 방금 전에 겹치게 그렸던 선이 삭제가 되니까 꼭 오버킬 명령을 사용해서 중복된 객체가 있다면 삭제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춰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공되는 그 문제 파일에 1교시 폴더 안에 보면 이렇게 모범 답안이 있죠. 이 모범 답안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자 모범 답안을 전부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단축키 특성창의 단축키인데 색상을 저는 선홍색으로 바꿀 겁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치수는 약간 방해가 되니까 LA 엔터 도면층에서 치수 도면층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꺼지죠. 무브로 하나씩 끝점을 찍어서 동일한 끝점에 갖다 놓고 일치하나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정확히 일치하고 실행 취소. 다시 우측면도 끝점을 찍어서 클릭 확대해서 맞는지 확인해 보고 또 무브로 동일한 끝점을 찍어서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문제
도면을 한 화면에 꽉 채워서 혹시라도 내가 빼먹은 선이 있는지, 지금 여기 선 하나가 빠졌습니다. 확대를 해보니까 보이네요. 이 선이.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어디냐? 여기겠군요. 이 끝점. 이제 여기에 치수가 주어져서 생기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오는 이 포인트. 예, 이 선. 다시 한번 맞춰봐야겠는데. 예, 모범 답안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해서 무브로 이렇게. 네,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반드시 한 화면에 이렇게 채워서 내가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선이 끊어져서 선 종류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특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다시 또 이제 정면도 한 화면에 하나씩, 예, 그리고 다시 우측면도 선이 바뀌는 부분들. 네, 자, 된 것 같습니다. 네, 도면층에 가서 치수 도면층도 켜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고 모범 답안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과 비교를 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검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10일 1교시에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난이도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이지 않나, 좀 쉽게 그래도 출제가 되고 있지 않나.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타원 관련된 개체도 출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인 CAD 명령을 알고 좀 연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치 작업은 제 다른 영상에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시험과 관련된 채점 기준이라던가 치수 관련된 부분도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잘 찾으셔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2023년 6월 10일 CAT 2급 기출문제 1교시 풀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